자, 여러분 새해 이제 설날입니다. 그죠? 여러분 이게 설날에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. 설날 되면은 이제 시댁도 가고 뭐 친정도 가고 그러면서 그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은 아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명절 증후군이 명절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명절 전 며칠 전부터 계속 되는 거죠. 참 보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명절 증후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새로 시집간 새댁이다. 얼마 안 됐어.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. 그러면 아마 초긴장을 할 겁니다. 가서 시댁 어른들 다 봐야지. 얼마나 긴장되겠어요. 그건 또 뭐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친정에 가면은 온 그쪽 사람들 또 다 오니까 이제 부인 쪽으로 가면은 또 아내 쪽 사람들 다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그 인간관계가 뭔지 아세요? 가까울수록 굉장히 힘든 거예요.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라는 건 인간관계가 명절날 가까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뭐 내 부모, 내 형제, 내 사촌 가깝다는 이유로 굉장히 훅 치고 들어옵니다. 참견도 되게 많이 하고요. 아유 그럼요 오랜만에 봤는데 이모가 그런 말도 못하니 뭐 삼촌이 뭐 외숙부가 뭐 이러면서 막 치고 들어오는 일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.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넘기는 걸 잘 못해요. 되게 못해. 되게 어색하고 어떤 애는 막 정색을 하고 화를 내갖고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저런 게 있냐고 명절날 이렇게 얼굴 붉혀지는 일도 있고.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50대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을까요?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? 뭘 어떻게 해? 그냥 참았지 듣고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했죠.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이었나? 맞아요. 작년 추석 때는 제가 어른들, 젊은 애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1년에 한 번 만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. 괜히 그래서 인심 잃고 좋은 명절 기분 상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에게 어르신이 이런 식으로 되게 껄끄러운 얘기를 했어. 껄끄러운 건 무지 많을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기분 나쁘지 않고 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 안 듣고 아슬아슬 잘 피하고 2박 3일을 무사히 지내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명절은 무사해야 됩니다. 사고 치지 말고 무사히 인간관계 무사히 다 이렇게 어차피 자주는 안 봐요. 그때만 뵐 뿐이라 잘 넘기면 돼요.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. 그 리서치 팀이 한 100여 분 정도가 되신데 어떤 주제로 그 따독도 찍었으면 좋겠는지 올려달라고 했더니 명절 가까우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이 주제가 올라온 거예요.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. 결혼을 안 했는데 가기만 하면 레파토리 얘기해봐요. 우리 결혼 안 하고 명절날 집에 갔어. 뭔 얘기 나올까요? 왜 결혼도 안 했냐? 너 왜 결혼 안 하니? 이렇게 딱 말을 해야지. 연기를 못 하네. 너 왜 결혼 안 하니?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나서. 너 그렇게 고르다가 못 가. 그냥 얘별 사람 없어. 그냥 이렇게 만나서 괜찮다 하면 해야지. 너는 어떻게 매번 명절 때마다 너 친척들 봐봐라. 사촌들 중에 너만 안 갔어. 그거 언제 할라 그래? 한 5년 뒤에요. 예. 너 있잖아. 세상에 제일 불효가 뭔지 알아? 너 그럼 결혼 안 하는 거야. 네가 지금 이 집의 장녀잖아. 근데 결혼 안 하니까 네 동생들 봐라. 줄줄이 너 때문에 막혀서 결혼 못 하고 있잖아. 동생들 네 엄마 봐라. 저렇게 늙었는데 나중에 이제 네 엄마 이제 어디 아프고 뭐 이렇게 해봐라. 네가 결혼을 해야 든든해야 해서 그래도 이제 늙어가는 것도 그런 거 든든한 게 있어야지. 딸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 쓸쓸하고 마음 복잡하고 힘든지 알아? 너는 엄마 생각 좀 해. 장녀라는 애가 꼬박꼬박 이렇게 명절에 내려올 게 아니라 연애를 해 연애를. 너 그러다가 이제 또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애 안 낳아? 안 낳으려고요. 야, 넌 밀가루 놓고 일로 와. 넌 여기 공유 옆에 앉아봐. 너네 얘 좀 봐요 얘. 얘 얘기 좀 해야겠어. 빨리 와. 지금 그 설거지 할 때가 아니야. 빨리 와. 먼저 이렇게 되는 거지. 나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니? 이 표독스러운 연기 이런 거. 아유 진짜 제가 이제 좀 연기 좀 한번 했습니다. 이런 식의 대화들 진짜
많이 해요. 이분도 내려가서 이렇게 엄청 당한대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.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사실은 되게 대들고 싶대요. 너무 화가 나니까. 매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니까. 근데 그러면은 또 엄마한테 요구도 먹고 좋은 명절 또 기분도 상하게 하고 그러면 또 오히려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. 네가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. 뭐 어린 게 결국 자기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내려갈 수도 없고 사실은 안 내려가고 싶대요.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그 솔루션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제일 좋은 방법은요. 분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. 흐름을 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육 담당 뭐 남자 부장 임원 이런 분들이랑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요. 지방 같은 데 내려가서 그럼 밥을 먹다 보면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주제를 얘기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계속 강의하고 이렇게 지방으로 다니면 그 뭐 남편 밥 누가 해주냐고.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남성, 여성 뭐 이런 관점에서 너무 듣기 싫잖아요. 그럼 뭐 자기가 우리 남편 밥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남편 밥은 누가 해주냐, 애는 어떡하냐 계속. 그러니까 내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 밖에 다른 어떤 네가 여잔데 여자가 이걸 해야지 너 왜 여기 내려와 있어 이런 식의 얼마나 기분 나빠요.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보세요. 아니 어떻게 식사를 하자 그랬으면 식사를 하실 일이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저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주제 딴 걸로 하시죠.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완전 무안해지고 밥 먹는 자리 다 끝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발견해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. 뭔지 아십니까? 흐름을 끊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야. 어머, 죄송합니다.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그러고 이제 사라져. 화장실로 사라져. 그러면은, 사람이 없는데 계속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갔다 와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못된 사람, 아까 그 얘기 왜 대답 안 하냐고. 인간이니?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또 좋은 도구가 있죠. 그래. 최이사 그랬어? 큰일 났다, 야. 그랬구나. 잠깐만. 내가 나가서 전화 받을게. 죄송합니다. 나가서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. 한 번 또 끊어. 이렇게 3번만 끊으면요. 굳이 딴 데로 간 주제를 갖고 가만히 있어봐. 거기에 내가 아까 김원정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 다시 물어볼게. 이런 사람은 거의 완전히 사회 지능 지수가 완전히 뚝 떨어지는 사람 아니고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. 이걸 저는 집안에서 적용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지훈이 내려갔어. 결혼 안 한다고 너한테 막 뭐라고 해. 너 왜 결혼을 안 하고? 쟤는 진짜 아주 그냥 얘기 좀 해봐. 저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역시 어색하지만 많은 연습 끝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매일 이러면 가면서 이렇게 배 아프지? 너 왜 이렇게 배 아파? 잠깐만 고모. 이렇게 배가 아파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그리고 한참 있다 오세요, 화장실에서. 그러면 이미 주제가 딴 데로 갔거나 아니면 고모가 그 자리에 없고 딴 일하러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두 번째, 아까 얘기했죠. 어떻게 한다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. 그러면 어떻게 시작? 전화. 진동 울린 척해. 가만있어 봐. 근데 화장실은 이렇게 오래 갔다 왔어. 그래서 야, 너 남자를 만나긴 하니? 뭐 그래야죠. 근데 전화가 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. 그래도 한 20점 올라간대요. 예,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. 그러니까 고모애한테 대꾸는 해. 근데 그냥 뭐 심각하게 그럼 만나지 안 만나요?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만나고 뭐 가끔씩 만나고 그래요. 근데 만나보면 좀 걱정 마라 고모. 어머 전화 왔다고 뭐. 나 잠깐 전화 받고 올게. 이거 중요한 전화야. 그리고 이제 후다닥 나가는 거지. 요런 식으로 한 3번의 흐름을 끊으십시오. 그리고 동작이 재빨라야 돼. 이렇게 붙인 게 붙이다가 만약에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딱 어머 기름 떨어진 것 같아. 내가 사와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뭐 사러 나갈 때 호로록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집안에서 나를 피진시킬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. 몇 가지를 머릿속에 잘 연구하고 가셔서 일단 흐름을 끊으십시오. 흐름을 끊어요.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섹션을 잘 택해야 돼. 파트가 있어. 파트. 왜? 팀이 다 있잖아요. 집집마다 딱 들어가면은 저쪽에 부침개 팀이 있고, 그지? 그 다음에 이쪽 설거지 팀이 있고, 크게 보면은,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뭐, 이렇게 제수상에 올릴 뭐, 밤 같은 거 치고, 뭐, 이러는 팀이 있고, 근데 되게 보면은, 되게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, 이렇게 50대, 60대 분들이 털푸덕 앉아갖고,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뭘까요? 만두를 빚거나, 그지? 근데 만두가 약간 고수들이 하잖아요.
부침개는 그래도 약간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만두가 대부분 다 이렇게 손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올해 만두는 망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두팀에 가 있고, 그 다음에 부침개는 한 3년 부려 먹었더니 쓸만해 하는 애들이 부침개를 되게 붙이고 있어요. 이제 뭐 이렇게 뭐 신우이 중에서 좀 젊은 애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세대기라든지 이쪽 팀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 팀에는 대부분 이렇게 되게 어린 애들이 가 있죠. 이게 고난이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밤치기 팀이 대부분 남자들이 가 있어요. 남자들이 이제 가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팀을 잘 택해야 돼. 만약에 만두 팀엔 얼쩡거리지 않는 게 좋아. 만약에 만두 팀에서 얼쩡거렸다가는 너 이리 앉아봐라. 그러면 거기서 1시간, 3시간 내내 만두를 빚으면서 온갖 얘기를 다 들어야 돼. 제 보기에는 밤치기 팀이 제일 나아요. 거기가 구설이 없어. 이 남자들이 뭐 결혼을 언제 하나 이게 꼬치꼬치 묻고 이런 거를 좀 덜 하거든요. 그 주제의 색깔도 좀 다를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런 팀에 가서 껴있다 보면 신상을 덜 털릴 수 있어요. 근데 이 만두팀이 가장 신상을 털리기가 가장 적합하고 부침개 팀도 조금 위험해요. 그러니까 팀을 잘 고르라고. 어쩌다가 이렇게 막 휩쓸려서 몰려서 만두팀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. 야, 너 만두피 좀 갖고 와봐. 그러다가 만두피를 갖다 주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앉아봐. 그러고 나서 확 끌어안는 바람에 만두팀이 앉게 되면은 어머, 여기 잠깐만요. 그래서 이제 슬쩍 나가 이제 또 뭐 하는 척하면서 뭐 기름 갖다 내 기름 갖다 주는 척하면서 저기 저 커피 한 잔씩 드실래요? 거기 밤치기 팀 그래갖고 밤치기 팀으로 이제 커피를 갖다 주는 척하면서 살짝 앉는 거지.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, 여러분. 지능적 메뚜기가 돼야 돼. 지능적 메뚜기. 띵띵띵띵 이걸 잘해서. 아유 참 명절이요. 남을 배려하고 또 이런 얘기하면 속상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. 멀리 있는 인간관계일수록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를 좀 고민을 해요. 근데 가까이 있고 애정하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억제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나의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주제, 신상에 관한 주제로 띡 들어오는데 정말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. 그래서 명절날 속상한 일이 훨씬 더 저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좀 피해야 되고요. 명절날 좋은 날인데 그거 잠깐 뭐 몇 시간 하루 이 정도 보는 건데 기분 좋게 해서 우리가 명절날 그렇게 뭐 걱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뭐 일주일 후에 뭐 남자들이 오고 뭐 내년에 결혼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사실 명절날 제일 좋은 거는 너를 믿는다예요. 사람은 믿을 때 잘 성장하는 거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채근한다고 성장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믿는다. 그래 잘하겠지. 네가 다 알아서 하겠지. 그래 믿는다. 이 얘기 정도만 해서 만두 많이 먹여서 떡국 먹여서 올려보내면 되고요. 대신 또 왜 우리 20대, 30대, 40대 이렇게 아직은 젊은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,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고 또 반개지만 그냥 이렇게 알았죠? 그래서 그 위험한 팀 있잖아요. 이렇게 만두팀에 가지 말고 배회하다가 신상 들 털리고 구설이 적은 팀으로 가서 조금 있고 일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더 사실 능그렁이처럼 살살살살 뛰어넘는 거 이렇게 슬슬 타고 넘는 거 있잖아요. 정면 공격이 아니라 타고 넘는 게 명절날은 진짜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1년에 한 번씩, 1년에 2번씩 하는 건데 우리 좀 연마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혹시 이번 명절도 그게 너무 걱정된다. 그럼 제가 아까 알려드린 3가지 비법을 연습도 좀 하고 우리 지훈 대리는 너무 모자라요. 저러면 너무 티나서 들킬 것 같고 좀 연습 좀 하셔서 이렇게 정면이 아니고 이렇게 둥글둥글 능글능글 타넘다가 무사히 잘 지내시고 뭐 속상한 일 없이 여러분 잘 명절 잘 지내시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 잘 지내고 맛있게 먹고 오세요.